이제 라인을 잡기보다는 어떠한 실적을 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서울대 50대 60대 남성 이런 이제 장벽을 이제 허물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예. 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탐내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왜 싫으세요? 이러시면 예.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빼먹고 줄었고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실력으로 한번 승부하는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과 혁신도 없으니까 그거 다 인사 혁신처가 없는 있는지 모양인데? 없는지도 모르고 새우깡 먹방하거나 돌돌이 쇼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 보고. 그러려면 이제 딱 팀이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총리는 이제 지명을 했고 이제 청문회 하고 또 임명이 되고 근데 지금 총리가 제청을 해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한테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문재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총리 인준은 조금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DJ 때가 조금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이제 제청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아마 총리 청문회가 아마 다음 주 중순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 추천제 한다라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발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지를 내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추천하면 네.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네. 그 중에 사람을 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제 확실한 건 좀 봐야 되고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한다. 그다음에 공개검증 절차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라는 거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인사가 만사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인재풀을 일단 다 개방하겠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인재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예.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여왕깨미님께서 오랜만에 실방 너무 좋으네요. 건강하세요. 그동안에 이렇게 재방송만 보다가 지금 라이브 함께 하시는가 봐요. 여왕깨미 여유와 평화님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들국화님도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댓글 써봅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면 뉴스 보느라 재미나는 하루입니다. 남편이 잘못을 해도 화 안 내고 바로 용서해주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네요. 폭군 술꾼이 가고 이제 성공하는 성군 일꾼이 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아이고 예 들국화님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동접자 수가 22,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냐. 김진애 의원님 나오시면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린다니까. 거짓말도 잘도 하시죠.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너무 재밌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국민 추천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장 차관도 국민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라. 그리고 이번 국민 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랬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이제 저런 게 진짜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인사는 누군가의 라인 아니면 뭐 엘리트 명망가 이런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의 컨센서스에 따라서 뭐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실무형 인재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고 오히려 높고 계신 분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좀 더 발굴하기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하고 당장이 아니라도 이건 DB로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라인을 잡기보다는 내가 국민들의 눈에 더 들기 위해 어떠한 실적을 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실적을 보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공복의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 주요 장차관들 보면 다 서울대 50대, 60대 남성 이런 이제 장벽을 이제 허물고 나이나 소위 스펙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진정한 일꾼을 뽑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라고 보는데 정말 국민 주권 정부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장이 모든 국민에게 열렸다. 이거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탐내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글쎄, 근데요 백운기 앵커님도 저 리스트 많이 받으셨죠? 저도 리스트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누구는 예. 아, 누구 언제로 간다 하더라. 뭐 예. 서너 명씩 해가지고 리스트가 저한테도 받글 해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장차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누구를 추천을 하고 뭐 운운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정치권에는 이른바 뭐 개파도 있고 정파도 있고 뭐 거기서 압력 집어넣고 뭐 이해 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상당한 압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딴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이제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아니 분명히 인기 영합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백운기 앵커님이 저기 아마 방통위원장 1순위로 올라오고 막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저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인기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로 하면은 이게 어떤 민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른바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질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싫으세요? 일수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강요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가문의 영광이다, 뭐
비석에 새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은 견디지도 못하고 옛날에 김진애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학교 꼴등하는 애가 한 번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네. 미달이 돼가지고. 그 애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그냥 서울대 법대 원서 장난으로 넣은 건데 그때 어떻게 그냥 막 눈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뭐 엄청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달에 대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1학년인가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뭐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예, 그냥 뭐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만 했고.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고 뭐가 부족한 사람들은 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만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뭐 다른 뭐 허튼 생각 가지고 가면은 본인도 비극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빼먹고 힘없고 줄 없으면 성공 못한다라는 통설이 아니길 바라지만 가끔 그게 통하는 것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런 인물들이 성공하면 박수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저는 드라마에서 보던 현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빼먹고 줄 없고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실력으로 한번 승부하는 시대가 열렸다. 눈물 아니 근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사는 여하튼지 간에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쓰겠다고 하는 자기가 봤을 때 나랑 제일 잘 일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쓰게끔 하는 걸 그 주관을 거기다 심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선출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책임을 묻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에 이렇게 추천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걸 엮어버리겠다.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왜 여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여기 있지도, 뭐냐면 그런 사람, 가는 정구성 변호사님, 거기에 몇 사람, 뭐냐면 저 인기에 없으면 거기 올라가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 수근을 대통령은 알기 때문에 쓰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기 영합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애초에 대통령에. 이거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추천만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공직기강 비서실이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그건 잘 걸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님 자체가 기초단체장부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본 일이 많습니다. 뭐 공무원으로서 배속받은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신상필벌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저는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도 없앴죠.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죠. 그렇죠. 네. 민정수석을 보고하는 게 이제 인사 검증을 그쪽에서 하니까.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거 없애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 가만히 있자. 그러면 한동훈이 저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아니 지네들끼리 해먹으려고 다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한동훈이가 인사 실패한 거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한동훈이 무능하든지 아니면 지가 밝혀야지.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를 완전히 헛개비 세워놓고 윤석열 거니까 다 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을 얘기를 해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뭔가 결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이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사혁신처라는 게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저도 가만히 아니 옛날에는 하여튼간에 주요한 재능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정부에 갖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권 혁신도 없으니까 그거 다 인사 없어진 혁신처가 거야, 있는지 이제. 없는지도 모르고 그건 정말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이거- 저거 하나 있는 거는 기억나요. 경호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요. 가장 시끄러웠던 데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했다라는데 엄청나게 여론이 비판적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에 옮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본인이 장관할 때는 말이야 투명한 시스템 과거처럼 음습하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엄청난 인사개혁을 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인사 실패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는 우리는 의견 없이 자료 수집만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거죠 사실. 요즘 뭐 돌돌이 이렇게 쇼도 하던데 반성부터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새우깡 먹방하거나 돌돌이 쇼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밀실 추천이다라는 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로 저는 좀 기도를 걸어요. 그 과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진짜 또 법무부에서 진행될 때는 그 법조계 내부 아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평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종훈 전 장관도 그들 사이에선 또 평판이 좋다고 저희도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대민, 국가가 국민으로 상대했을 때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과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그러한 그 세평 이것만 수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느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바라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자체를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니까 인사혁신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겠네요. 앞으로 이제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아마 처음 아니라 이 다음에도 발굴뿐만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장 돼야 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국정원장은 이미 됐잖아. 나버렸잖아요. 네네. 다른 데 추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라인 이런 비극이 되지 않고 뭐 굳이 이를 붙인다면 국민 라인 뭐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가령 문체부 장관에 장관에 김연아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예.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많은 셀럽들이 많이 올라가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 추천자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도 많이 이제 추천이 그렇게 많이 되면 나중에 왜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느냐,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요. 항상 조심스러워요. 네,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국민 추천제 이런 게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걸 경계하면서 일단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는 것만 건져도 그건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기속된다고 하면 아까 같은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추천을 받는 거에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본인들의 그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재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국가 인재 그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기는 있죠. 인사혁신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발상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뭐 이런 걸 좀 감안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으로도 보내라고 한 거는 발상의 전환이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질문하는 언론도 다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것도 아마 SNS에 댓글을 보고 차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인사는 귀담아 듣고 하겠다라는 건 좀 문호를 넓히겠다. 굳이 용어를 쓰자면 전 그런 용어를 봅니다. 예. 자,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물가 잡고 인사혁신. 인사혁신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인사혁신처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가짜고 진짜 차이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그걸 인사혁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언어가 오염되는 건데요. 제가 5공화국 때 제일로 구역질 나는 게 뭐였냐면 5공화국의 기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말이죠. 참. 근데 조폭들이 그래서 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착하게 살죠. 착하게 살죠. 참 미치겠죠. 윤석열이는 차라리 원 없이 술 마시자 이러면은 정직하기라도 한 거예요.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그 주둥아리로.
윤석열 얘기 안 나오니까 내가 입이 점잖해졌는데 이런 게 이제 진짜 인사 혁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이채양명주 이제 하나하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특검법 다 통과됐지요. 저는 12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 국회에서 하면서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겠죠? 예. 하면서 통과 10시에 국무회의인데 혹시 통과 소식 안 들어왔나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국회 통과했으니까 오늘 공포하나? 아직 속보가 안 떴나요? 아직 국무회의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직은 안 떴네요. 조계사 불난 것만 속보가 났네. 조계사 화재가 큰가요? 예.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제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추진이 될 거고 12일 날도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12일 날 일정들을 보면 아까 우리 작가님이 보내주신 게 있는데 예.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거 형소법 개정안이죠. 아 이걸 연기했네요. 새 원내대표 선출한 이후에 네. 일단 뭐 고법에서 헌법 84조 정신을 받들어서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니까 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도할 때 뭐라고 보도했는 줄 아세요?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상 중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중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추후 지정이라는 추후 지정에 나는 추정되던데 그러니까 뭐 무기한 연기이기 근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으로서 네. 그 헌법 84조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좀 그 재판부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낼 때 각 개별 재판부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상당히 비겁한 행위죠. 사실은 최고 그 사법기관으로서 통일적인 해결책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나서게 된 거고 이 재판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하게 할 것이냐 이게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서 형사법 개정안에 나선 걸로 보이고 사실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은 저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색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조인은 소추에 대해서 당연히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면 기소라고 당연히 헌법에 적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형법 그 부분을 만들고 분명히 이건 국힘에서 헌법 소원을 할 거거든요. 헌재에서 확실하게 가름말을 확실하게 타주는 거를 해놔. 대법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대법원이 자기네들의 그야말로 권위로서 그 모든 소추가 불소추 특권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해줘야 되는 게 헌재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은 조금만 정치가 불안정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총선하거나 뭐 운운하잖아요. 이것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합니다. 이런 소리 또 할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제도로서 정착이 되려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재의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취지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주목을 못 받은 국회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들을 중심이 돼서 한 토론회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이 제도가 갖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라는 것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해석상으로도 그 소추에는 공소유지까지 포함된다는 게 다수설이라서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굳이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이렇게 가더라도 아마 합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채양명주 심판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특검 통과했고 특히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원 당장 좀 제대로 시작해라. 그리고 진상규명하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번에 특검 통과할 때 이태원도 빨리 저기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쳤는데 이태원 참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제가 참 뭉클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진희 의원님. 네, 참 정말이에요. 소식 듣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윤석열과 플러스 김건희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나는 이태원 유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난 거를 너무너무 용서할 수 진짜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하더라도 난 좋겠어. 한 번이라도 만나라도 줘야지. 분양을 아예 안 가면 몰라. 글쎄 말이죠.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분양하고 나오는 글쎄 그런. 말이죠. 난 너무 용서가 안 돼 정말.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와이프랑 매년 그 할로윈 행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골목에 항상 경찰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요. 워낙 좁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해만 유독 경찰관이 없었고 뭐 그 해만 유독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놀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정권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제가 그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피해자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2년 몇 개월이나 흐른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이 사이에 그동안 피해자로도 인정을 못 받거나 지원을 못 받아갖고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되는 게 너무 다행이지만 참 이거를 일으키게 방조했던 사람 그리고 이거를 지연되게 만들었던 사람도 찾아내서 뭐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꼭 찾아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해야죠. 제일로 악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혜원 원장님. 피해자 유족들이 서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너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윤석열이 파면된 날 그 안국역 부근에 갔었어요.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습니다. 이 보라색 네네. 점퍼를 입고 그분들이 이제 파면 소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하는 말이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가 이까지 오게 도와줬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힘들었다. 심지어 우리를 혐오하는 말들, 멸시하는 말들까지 들었다. 사실은 정부가 그러지 못하게 더 나섰어야 됐고 컨트롤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49제쯤인가요? 어디 가서 술잔 샀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참 인면수심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울지 말라니까 참.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저는 여러 번 뵀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건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진실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매일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게 하나만 더 소식 전하고 마칠게요. 이진숙 있잖아요. 네. 경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사한대요. 참 속 시원해. 씁쓸해. 우퍼요. 좀 그걸 진작하지. 그거 지난번 청문회 때 법인카드 관련된 내용 잠깐 보시죠.
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 사정을 묻는데 왜 그런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객관화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떠나서 자 아까는 뭐 누구 줬는지 얘기 안 하신다 그러더니 또 직원은 주셨다고 좀 그러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일 거니까요. 네. 아까도 계속 마지막 날 거 여쭤보신 거예요. 50만 원 가까이 결제 2번 한 거. 근데 마지막 날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주는 그 빵 선물까지 법카로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다 떠나서 그 자기 돈을 못 해요? 그 직원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법카를 많이 쓰셨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네, 이거는 코멘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여러- 근데 정말 앞으로 밝혀질 게 정말 많은데 그 뭐 수영장도 그렇게 수영장 예. 여러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요. 저는 그 빵진숙도 아니 그 새벽 4시에 왜 그런 건지 난 정말 알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건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 좀 밝혀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틀어드렸는데 제 얼굴 나오니까 1000명이 나가버렸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